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학 수업을 맡게 될 5학년 4반의 임창현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나누어서, 과목을 나눠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학 과목 특성상 선생님의 문제풀이나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수학 교과서로 1차 시의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하게끔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영상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수학 교과서를 풀고 나서 바로 이제 익힘책을 풀어야 돼요. 이 익힘책은 과제이고요. 등교시에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서 검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익힘책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은 학급 커뮤니티나 담임선생님께 추후 질문을 하셔서 의문을 해결하도록 하시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익힘책은 그 수학책 왼쪽 위에 보면은 그 해당되는 게 보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페이지 쪽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아직도 곱셈과 나눗셈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학년 때랑 4학년 때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겠다면.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다시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덧셈과 이제 이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될지,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계산 숫자를 다르게 하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런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어려움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10쪽, 11쪽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이제 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신에 이제 또 그 수가 뭐 1 더하기 1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수만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한 식의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는 이런 섞여 있는 혼합식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문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겠는 게 20명이 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체험 버스 정류장에서 몇 명이 내렸습니까? 네, 7명이 내리고, 그 다음에 몇 명이 탔냐? 11명이 탔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보자. 자, 이게 문제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아까 그 도착하기 전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도착하기 전에 원래 있던 버스 안에 있던 사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7명, 즉 내리는 사람을 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빼야겠죠. 그리고 뭘 더해야 될까? 네, 새로 탄 사람의 수를 더하면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있던 사람은 네,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린 사람은
7명이었고 탄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좋을까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나요? 뒤에서부터 계산하나요? 네, 보통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에서 7을 빼주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13이 나오죠. 이 13에다가 다시 12를 더해주면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앞에서부터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디서부터 계산하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표시를 해둘까요?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그 다음에 또 뭘 샀습니까? 네,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 얼마죠? 네, 얼마를 내야 되죠? 네, 4,000원을 내야 되죠. 3,500원이랑 500원을 더하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를 냈냐? 5,000원을 냈어요. 4,000원을 낸 게 아니고 5,000원을 내니까 뭐가 남냐? 거스름돈이 남아야겠지. 그러면은 일단 이것을 이 문제 상황을 아까 우리가 구했던 혼합 계산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같이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쇠고리 1개와 엽서 1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네, 3,500원 더하기 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3,500원이랑 그 다음에 500원을 먼저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야 할 돈이다. 내야 할 돈. 그런데 여기에서 거스름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5,000원. 내가 낸 돈에서 내야 할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빼야겠죠. 그럼 여기서 앞에 5,000원이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야겠죠. 이렇게 5,000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괄호를 만들지 않았죠. 자, 괄호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걸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대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5,000에서 3,500을 그럼 먼저 빼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냐? 5,000에서 3,500 빼니까 1,500원이야. 그리고 뒤에 500원을 더해주면 2,000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스름 또 얼마 나와야 됩니까? 네, 1,000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식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원래는 3,500원이랑 500원을 먼저 더해줘야 되는데 5,000원을 먼저 빼줘 버렸어요. 5,000원에서 3,500원 먼저 빼줘 버렸어. 더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구별해야겠죠. 이 식과 아니야 나는 3,500원이랑 500을 먼저 더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네, 바로 괄호가 필요합니다. 괄호. 네, 괄호가 이제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 지우고 자, 그러면 5,000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000에서 괄호를 만들고 3,500 더하기 500을 써주자. 그리고 괄호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먼저 계산하자라는 이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계산하자. 그러면은 3,500원이랑 500원이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4,000원이 되고요. 5,000원에서 이제 4,000원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거스름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네, 1,000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식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한번 그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뭐가 있는 시계는 네, 이런 괄호가 있는 시계는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하자. 그리고 뒤에 것을, 앞에 것을 이렇게 괄호 밖에 있는 것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앞에서는 괄호가 없었으니까 앞에서부터 무조건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을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가 네, 중요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위아래 한번 이 3번 문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거는 괄호가 없죠. 이거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 5 더하기 6이. 그럼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바로 이 왼쪽식은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오른쪽은 무엇부터 먼저 계산하냐? 네, 괄호 먼저 계산하자.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보기 전에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잠깐 영상을 중지하고 좀 먼저 풀어보시겠습니까? 네, 다 푸셨으면 한번 선생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순서대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2 빼기 5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 27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을 더하니까 3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이걸 먼저 더해야 돼요. 그러면 11이고 32에서 11을 빼면 21이죠. 이렇게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랑 부호는 똑같은데 이 지금 괄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자. 이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됐다면 수학 익힘책 6쪽 7쪽에 있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